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전생의 성적표가 바로 사주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주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아주 좋은 사주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굴곡이 많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전생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전생에 어떻게 인생을 보내느냐, 그에 따른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생에 인생을 잘 보낸 사람들은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얼마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이제 재벌 회장으로 태어나자마자 많은 돈을 갖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집에 태어나갖고 계속 고생만 하고,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만 보면은 다 불공평한데, 저같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장동건이나 정우성처럼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전부 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태어났을 때로 보는 게 아니라 전생으로 봤을 때,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과연 나라를 구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다가 인생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생의 성적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천적인 조건, 그리고 이 사주라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이런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아,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천적인 조건이 거의 95%, 그 사람의 95%는 이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니까 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딱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집안에 이런 몸을 받아가지고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셨지만, 살면서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좋지,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좋은 외모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튼튼해요. 그래서 병에도 잘 안 걸리고 평생 동안 감기 한번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허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의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95% 정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생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불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전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현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당연히 그 성적표대로 다른 조건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이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돈 많은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살만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벌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데 특별히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뭘 따져요? 사람들이 돈만 따져요? 외모도 따지고, 그리고 집안도 따지고,
학력도 따지고 따질 거 다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으로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평등이라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평등한 세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 아드님이 뭐 이재용 회장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평등해야 돼 뭐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뺏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평등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내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평등을 외치죠. 그런데 실제로 평등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제 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내려가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오는 거죠. 그게 평등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놓으면서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위에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내가 올라가고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고 이러면서 평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을요 무조건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로의욕도 없어지고 돈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이 사회 전체가 그 가난한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 부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쓰고 싶어서 한번 쓰겠다. 강제로 뺏을 게 아니라 그 부자들이 스스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언제 돈을 써요?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목돈을 딱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고급스럽고 비싼 걸 사고 싶을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평등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평등이라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주명리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평등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날 때마다 사주가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이 되냐고요. 전생의 성적표예요.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적표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 늙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보다 더 멋지게 태어나고 싶다. 지금은 이런 얼굴인데 장동건 같은 얼굴로 태어나고 지금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부잣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갖고 태어나자마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지금 잘 보내야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람들만 막 괴롭히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사회 불평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멋지게 사신다면 이제 죽은 다음에 좋은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거하고 평등이라는 거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 사주라는 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이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벌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시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아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수십조
재산도 갖게 되고 이런데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절대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인 것처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받는 성적표는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에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사주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인생의 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주 드라이브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